사로병진작전. 정유재란이 한창이던 1598년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자 왜군은 급히 조선으로부터 철군하려 합니다. 이 사실을 안 조선과 명연합군은 사로병진작전을 개시합니다. 조명연합군을 크게 4개로 나누어 가장 큰 외성 3개를 동시에 공격하는 작전입니다. 동로군은 총사령관 명나라 마귀와 조선의 김응서, 성거이가 맡고 목표는 임진왜란 제2군 대장이며 두 번째로 한양에 도착한 가토 기요마사의 울산 외성이었습니다. 중로군은 명나라 동일원과 조선의 정기력이 맡고 목표는 일본 최고의 공격수 시마즈 요시히로의 사천 선진리성이었습니다. 서로군은 명나라 유정 그리고 조선의 권율이 맡고 목표는 임진왜란 제1군으로 한양을 처음 점령하고 선조를 뒤쫓은 고니시 유키나가의 순천 외성이었습니다. 수로군은 명나라 진린, 등자령과 조선의 이순신의 수군이 맡고 순천 외성으로부터 왜군들을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모두 합쳐서 외성 하나를 공격하는 것도 힘든데 병력을 4개로 나누어 공격하다 보니 울산 외성, 사천 선진리성 공격은 실패하고 순천 외성만 수군이 고니시를 포위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순천 외성 전투, 외교성 전투. 서로군이 육지에서 고니시를 유인하고 수로군 이순신과 진린이 공격하는 계획을 세우고 출전하니 이것이 외교성 전투입니다. 순천 외성을 외교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원래 육지였던 외성의 정문 쪽에 해자를 파서 바닷물이 흐르게 하고 그 위에 다리를 만들어 성으로 진입할 때는 반드시 그 다리를 지나쳐야 해서 일본 다리라는 뜻의 외교성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러나 진린과 이순신의 조명연합 해군은 외교성을 향해 나아갔는데 명나라 유정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고니시가 유정에게 비밀리에 뇌물을 줬고 유정은 이제 곧 왜군은 돌아갈 것이니 굳이 명나라 군사들을 죽이면서까지 전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린과 유정은 서로 앙숙이었다고 하는군요. 아무튼 이 사실을 모르고 전투에 임했던 이순신이지만 잘 싸우고 있었는데 진린이 왜군들에게 포위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무리하게 명나라 군대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조선군도 상당한 피해를 봅니다. 여러 번의 공방전 후 이순신은 함대를 완도 고군도 본진으로 퇴각시키고 순천 외성의 고니시를 고립시켜 둡니다. 이때 고니시는 진린에게 뇌물을 바쳐서 자기 부대를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이순신의 결기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고니시는 배 한 척만 나가도록 진린을 설득했고 그 배는 곧장 사천 외성의 시마즈 요시히로에게 가 고니시의 상황을 알립니다. 이윽고 시마즈 요시히로는 남해 외성, 고성 외성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300척의 함대를 이끌고 순천 외성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이미 배 한 척이 몰래 빠져나간 것을 알았고 순천외성 고니시 부대와 300척의 왜군이 함께 공격하면 조명연합군이 오히려 포위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마즈 함대가 남해군과 육지 사이의 노량 해협에서 빠져나올 때 적을 기습하기로 합니다. 노량 해전. 시마즈는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을 격파한 일본 최고의 선봉장이었고 진린 부대는 명나라 최고의 해군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조선수군은 아마도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해군 함대였을 겁니다. 노량해전은 말 그대로 조선, 명나라, 일본 3국의 최고 해군들이 싸운 전투입니다. 시마즈 함대는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노량해협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량해협에서 빠져나오는 길목에 북쪽은 진린, 남쪽은 이순신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연합군의 기습을 받고 당황한 왜군 함대는 순간 상대하기 쉬운 명나라를 빠른 속도를 이용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진린이 위기에 처하자 이것을 미리 계산했던 이순신은 곧장 명나라 함대를 구하러 출동합니다. 세 나라의 함대가 서로 엉켜서 육박전을 치르고 시마즈는 살 수 있는 방법은 남해를 돌아서 도망가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해를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한 곳이 사실은 관우포라는 막다른 곳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이때부터 왜군 함대를 코너에 몰아넣고 7년 동안의 조선의 원소를 갚는다는 듯이 무차별 공격을 하며 선두에서 지휘합니다. 왜군도 관음포의 막다른 곳에서 죽기 살기로 빠져나가려 하고 그 결과 안타깝게도 이순신의 수군들도 엄청난 전사자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도 전투는 이어지고 선봉에서 북을 치며 독려하던 이순신은 그 순간 왼쪽 겨드랑이 아래 총탄을 맞고 쓰러집니다.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라는 말과 함께 운명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가 아니라 조선군에게 알리지 마라였습니다. 자신이 죽은 줄 알면 한 놈의 왜군이라도 덜 죽이게 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지요. 결국 300척의 외선 중 50여 척만 살아남은 채 심하즈는 부산으로 도망갔고 노량해전의 틈을 타 순천 외성의 고니시도 부산으로 도망칠 수 있었으며 마침내 왜군들이 모두 일본으로 건너가고 정유전화는 끝이 납니다. 이순신이 마지막 전투를 한 곳은 남해 관음포이고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천망대라는 누각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이 쓰러졌다고 하여 일학사라고 불리는 사당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시신을 잠시 내려두고 슬퍼하던 곳에 가묘를 세우고 남해 충렬사라는 사당을 지어 장군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후에 이순신 장군의 본부가 있던 완도 고금도의 작은 섬 묘당도에 이순신은 83일간 묻혀있게 됩니다. 그곳을 월송대라고 부릅니다. 그 후 시신은 고향 아산으로 돌아갑니다. 진리는 완도 고금도에 중국의 전통신앙으로 관우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짓는데 그것을 관악묘라고 불렀고 관악묘가 있던 섬을 묘당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묘당도는 지금은 간척사업으로 인해 고금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순신이 순국하자 진리는 관악묘에서 슬퍼하며 울었는데 관악묘는 이순신을 모시는 충무사로 바뀌었고 진린이 서럽게 울던 자리에 비석을 세우니 그것이 관악묘비입니다. 아들 세술 등 목매달 아빠 TV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